자, 백석 시인의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입니다. 남신이주의 유동의 박시봉집 이런 뜻이에요. 주소예요, 주소. 남양주시 화도읍의 누구네 집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공간적 배경을 바로 설정해 버리죠. 일단 볼게. 빨리 읽어봐야죠. 이렇게 얘도 길어요. 부지런히 해야 돼. 읽는 거를 아니다. 그래도 읽어야지. 이건 좀 한 1.5배속으로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체크해봐. 이거 학교에서 배운 사람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럼 잘 해보세요. 이거 시험범위야. 이것도. 이게 뭐지? 갈래복합에 있는 거야. 페이지 262. 자, 어느 사이에 잘 보세요. 학교에서 모두 안 배웠다니까 먼저 저랑 한번 점검해 봅시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날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를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였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디롱백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핀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시상의 반전,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지껏 찌질한 것 같다가 그러나 잠시 뒤에는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이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주손에 살랑살랑 싸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가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아니 먼 산 뒷옆에 바우숲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하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별표 굳고 정한 갈매나무. 이게 포인트예요.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에서 가장 중요한 시구를 골라라. 굳고 정한 갈매나무. 이거를 체크해 두시면 돼요. 자, 보시죠. 제가 이 두 페이지나 할애했습니다. 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이렇게 보자면 아내도 없고 아내랑 살던 집도 없고 부모와도 떨어지고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졌죠. 이건 뭐예요? 가족과 헤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 화자가 역시 마찬가지로 시상에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가족들과 다 모두 헤어지고 나 혼자 고향이 아닌 타향에서 유랑하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 시에서 주된 거, 핵심적인 거 좀 설명할게요. 아까 굳고정한 갈매나무는 이 시 전체에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의 시상전개 방식은요, 쓸쓸한 거리 끝, 이게 공간이에요.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공간이라고요.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촉각적 심상이 되겠죠. 추위가 점점 더해 온다는 것은 촉각적 심상이고요. 어때? 유랑하는데 바람이 더욱 세게 불고요. 날도 저물고요. 시간적 배경이죠. 바람은 더욱 세게 불죠. 추위는 점점 더해 오죠. 얘네들은 다 모두 유랑의 고통,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이 괴로움을 조금이나마 좀 해소해 보고자 나는 어느 목순에 집 헌삿, 삿은 그냥 돗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목순의 집에 그냥 돗자리 정도만 깔아 놓은 이런 겁니다. 이 목수의 이름이 바로 박시봉 씨예요. 너무 추워. 너무 춥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깜깜해졌는데, 헌삿, 그냥 돗자리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돗자리를 깐 한 방에 들어서, 한 방 중요하죠. 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 또한 공간이 이동된 거잖아요. 쓸쓸한 거리 끝에서 한 방으로 공간이 이동되었죠. 이 방에서, 제가 이건 지우지 않을게요. 조금 있다가 이 한 방이라는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하려고, 좀 있다가. 주인을 붙였다. 주인을 붙였다는 게 뭔지 알아? 일단은 내가 추위를 피해야 하고 바람을 좀 피해야 하잖아. 주인을 붙였다는 것은 그 주인과 만나서 흥정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주인집에 흥정을 해서 거기 좀 일단 며칠 좀 있을게요. 세를 들었다. 그래서 주인을 붙였다. 이 한 방에 세를 들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좀 눅눅하다, 좀 집이 습해요. 춥고 눅눅해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 밤,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아. 나 혼자면 한 사람이잖아. 한 사람도 너무 많다. 그만큼 삶이 버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석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습내라는 후각적 심상도 있고요. 춥다라는 추운 거 물론 촉각적 심상도 있고요.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항상이죠. 항상 이제 바깥의 거리의 추위와 바람은 피했는데 방을 얻었으나 방도 여전히 습내나고 춥고 누긋한데,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다. 이것도 괜찮은 표현 같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자신 혼자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나 한 사람도 감당이 안 되는 자기 자신 혼자마저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야. 이런 걸 생각하는 거야. 나 이 한 몸 건사하기도 난 너무 힘들어. 버거워. 이런 거죠. 기롱배기. 이게 옛날에 이제 국외음악 체계가 좀 적은데 질옹배기죠. 항아리란 뜻이에요. 항아리에 그렇다고 해서 큰 항아리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지? 야, 얘들아, 꿀단지 같은 거 알아? 꿀단지? 꿀단지인데 이렇게 위로 넓은 게 아니라 가로로 이렇게 넓은 거. 거기에 이렇게 숯불을 좀 담겨오는 거. 그럼 어떻게 돼? 좀 따뜻하겠지? 그래서 디롱배기에 북덕불, 뭐 그냥 좋은 땔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푸라기, 풀, 뭐 그냥 온갖 잡다한 것들로 불을 피운 북덕불이라도 좀 담겨오면 이것저것 막 다시 써주는 게 낫겠구나. 대단한 건 아니지만 작은 항아리에 북덕불 이것저것 태운 불이라도 좀 담겨오면 추워. 추워.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다 타면 쟤가 남을 거 아니야. 쟤 왜 뜻없이, 우리 뜻없이 하잖아. 요즘엔 뜻없이 낙서 안 하더라. 너희들 핸드폰 하지 뜻없이 아니야? 옛날에는 뜻없이 낙서 많이 했었어요. 뭐 준선이 뭐 생각하고 적는 것 같아요? 안 그랬어요. 핸드폰 없었을 시절에는요, 사람들이, 야, 얼마 전에 누가 어떤 유튜버가 이게 올렸어요. 언제 올렸냐면 1990년대 중반, 대략 30년 전이네요. 벌써 30년 전이네. 그때 서울의 명동의 어느 거리를 딱 봤어요. 그리고 자막을 넣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 핸드폰이 없었을 시절에 사람들은 뭐 하면서 사람들을 기다릴까? 뭐 하는 줄 아니? 진짜 영상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있어도 핸드폰 보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의자 앉아, 그러니까 어떤 공원 같은 데 있는데 사람을 기다리는 거야. 그냥 다리를 떨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찍으니까 뭐 그냥 메모지에다가 뭐 그냥 이런 거 하거나, 아니면 스포츠 신문 보면서 가로 세로 낱말 맞추거나, 그거를 계속 보는 거야. 아, 그랬지.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때 여자친구, 지금은 같이 사는 사람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물론 저는 안 기다렸습니다. 잘.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늦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선생님, 그때 구 여자친구 현 아내, 그분은요 되게 싫어했었어요. 지금도 이게 어디 약속 장소 늦게 가는 거, 제가 그 대표적 주자예요. 집에서 이제 나가는데 다 왔어 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저예요. 저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게 저예요, 저. 그래서 TV에서 그것만 나오잖아. 그럼 구 여친 현 아내가 주변에 있는 식구들한테 아빠 나온다, 아빠 그래요. 제가 정말 그랬거든요. 나가지도 않아. 다 왔어요. 집에도 안 나갔는데 기다리게 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좀 많이, 지금은 안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말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었죠.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게.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면 그러니까 아무 거 없는 거야. 어때? 자기 성찰하는 중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문 밖에도 나가지도 않아. 자리에 누워서 이런 거지. 머리에 손깍지에 벽에를 하고 어떻게 하지? 뭐지?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슬픔이며 유유, 어리석음, 바보, 나는 슬퍼.
난 바보. 이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면은 현재 화자가 느끼는 정서죠. 아, 슬프다. 난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라는 화자의 정서, 이런 슬픈 정서를 소처럼 연하여 되새김질 계속 나는 슬프다. 나는 바보야. 나는 슬프다. 나는 어리석지. 나는 어리석고 그래서 난 슬퍼. 난 슬픈데 어리석고 슬펐습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뭐 해결되나? 이렇게 되죠. 내 가슴만 꽉 메워올 뿐이죠. 해결이 되겠어요? 그러면 해결 안 되죠. 그럼 힝 하면서 내 눈에 뜨거운 것이 뭘까요? 눈물이죠. 촉각적 심상이고요. 이거는 눈물이에요. 눈물이 핑 괴열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부끄 된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슬프기도 하고 나는 어리석다라는 반성도 하게 되고 나는 부끄럽기도 하고 결국에 나는 결국에는 소처럼 슬픔과 어리석음과 부끄러움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나 죽을 수밖에 없군. 그냥 제 뇌피셜 슬픔, 어리석음, 부끄부끄 얘를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슬프다는 게 어리석다가 부끄러워. 아유 슬퍼 어리석어. 이 지랄 하다가는 여기에 이 쳇바퀴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겠군 이라는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낀다는 거야. 이거는 완벽한 좌절, 극복할 수 없는 체념적 상태까지 간 거예요. 거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황까지 갔는데 제가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시상반전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때문에 시상반전이 일어납니다. 시상의 반전이나 시상의 전환이 있고요. 고개를 든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뭐 하는데?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시각적 심상이죠.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문창 허연 문창 높은 천정 그래 여기다 적자. 허연 문창 높은 천정. 자 이거 되게 중요해. 열나 중요합니다. 화자의 시선이 위쪽을 향한다는 거예요. 시상 반전 이후에 화자가 위쪽을 쳐다보는 경향이 생긴 거야. 이때 나는 내 뜻, 내 힘, 이걸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이구나. 맞아. 난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뭐를 믿냐면 이런 것들보다도 더 크고 더 높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 쉽게 말해서 엄청난 힘을 가진 분명히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초월적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그러나 이후에 느끼고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초월자가 나를 마음대로 굴리는구나 라는 걸 생각한 거야. 나를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어떤 절대자이자 초월자가 나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어떤 초월적 존재가 화자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여러 날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때? 내 슬픔 한탄, 슬픔 한탄, 이런 것들은 가라앉을 것은 차차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여기에서는 하강적 이미지죠. 부정적인 것은 가라앉고 화자가 위쪽을 돌려서 시상을 전환하려는 요 상승 이미지와 하강적 이미지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라는 것은 뭐냐면, 하강적 이미지의 결과는 뭐냐면 차츰 안정을 찾게 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 슬픔은 다 가라앉았죠? 부정적인, 얘네들이 이제 다 가라앉았어. 슬픔 가라앉았어. 부끄러움 가라앉았어. 이런 거 다 가라앉았어요. 그러면 완벽해졌어? 아니야. 딱 하나 남았어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생각 정도는 남은 거야. 외로움, 아무래도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로움이 극복되지는 않겠지. 이런 경험 안 해봤어? 너희들 무슨 슬픈 일 있고 막 엉엉 울고 뭐 이렇게 하다가 울 거 다 울면 영원히 울지 않거든요. 그럼 이렇게 약간 뻘쭘해져요. 아주 눈물도 안 나오네. 뭐 나 지금 외로워.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요럴 때 더러 나주손이 뭔지 아니? 저녁 무렵이라는 거예요. 저녁 무렵 시간적 배경입니다. 더러 저녁에 쌀랑쌀랑 이거는 소리예요. 문창을 살랑 아니 소리가 어떻게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저건데 눈이 이렇게 오면은 눈도 어쨌든 H2O잖아요. 근데 빗소리면 창문에 비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눈도 그렇게 창문에서 이런 거, 이거를 쌀랑쌀랑이라고 음성 상징어를 한 겁니다. 역시 생동감, 사실감이 있는 거죠.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서 쌀랑 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해요. 저녁 무렵에. 쌀랑 눈은 그럼 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를 힘들게 하는 쌀랑쌀랑을 통해서 화자를 계속 문창을 치는 거야. 그러면 그럴수록 갑자기 또 나주손에 쌀랑쌀랑 쌀랑들이 와서 괴로워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 난 또 슬프고 부끄럽고 좌절 이렇게 안 한다고요. 나는 이럴수록 더욱더 어떻게 하니?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도 꿇어봐요. 이제 알겠어, 살아가는 방법을. 왜 무릎을 꿇어? 뭔가 초월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조종한다라는 느낌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얘는 뭐예요? 겸허하고 겸손한 태도가 생긴 거예요. 이제 살아가는 방법을 안 거예요. 어니는 그냥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섭에 따로 외로워 있어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하니, 어둠 속에서도 하얀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자, 화자가 있죠? 잘 봐. 이거 거의 끝났습니다. 화자가, 자, 무릎 꿇고 있지? 그림 너무 막 그렸다. 무릎 짠.
알지? 아, 힘들다, 씨. 그 다음에 얘는 창문에 힘들어라 살랑살랑 힘들어라 살랑살랑 우는 거예요. 그럼 난 그때 화로를 더욱 다가끼고 무릎을 꿇어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게 바로 목적어라고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어두워오는 저녁에 나무야 힘들어라 눈이 내리는 거야. 근데 여기에 마른 잎새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눈이 힘들어라 이 나무한테 막 눈을 퍼붓는데도 잎새는 하고 맞는 거예요. 눈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모습으로? 굳고 정하게, 굳고 올바르게. 그래서 굳고 정한이라는 것은요, 화자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올바른 삶의 태도를 이제서야 알게 됐다고요. 이제서야. 뭐처럼 살라는 거야? 갈매나무처럼 살라는 거야. 그 갈매나무처럼 살아야 하는 삶의 방향이나 지침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나도 이렇게 살 거야, 나도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것을 간절히 해보면서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그러나가 뭐가 되는 거야? 이 그러나가 시상반전의 계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정말 이해됐을까요? 돼야 되는데. 문제를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결국에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는 못했는데 내 계획대로 다음 시간에는 얘들아 꼭 독서 문학 다 가져오세요. 어찌됐건 다음 시간은 시험 범위 진도가 다 끝나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문학 독서 다 챙겨오기. 그리고 지금 한 백석의 남신의 유지동 박씨 봉방과 관련한 문제는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까지 다 풀고 한꺼번에 같이 풀자.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일요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셨죠? 오늘 잘 보내세요. 효과적으로.